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회계사님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의한 지 이제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회계사 세부사 강의, 회계학 강의를 하다가 방문각에서 이제 회계학 강의를 하고 이제 랜디에서 이제 작년부터 처음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뭐 저에 대한 소개를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는 회계사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작년에 회계사님이 해주신 원가 회계 이벤트나 올해 회계원리 이벤트 때문에 몇백 명의 수강생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학원의 원장이신 안평가사님의 지시로 저는 그냥 그거를 이제 승인이나 허락한 것 뿐이고, 사실은 이제 원장님의 약간 노력이 있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입문할 때 회계하기 다들 어렵기 때문에 시작할 때 약간 조금은 장벽을 좀 낮게 해주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었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 참 다행입니다. 네, 회계사님 합격 수기를 보면 빛과 소금이라는 극찬을 받으셨었는데요. 네. 올 한 해 회계학을 가르쳐 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이제 저희 학원의 성격상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강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계속 이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떨 거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정성스럽게 답변을 달면서 약간 여러분 소통하는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극찬하신 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찾아가고 싶고, 진짜 모든 것도 해드리고 드리고 싶을 만큼 감개무량하고 약간 조금 너무 과하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기분 되게 좋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회계사님, 올해 원가 회계가 엄청 어려웠는데 앞으로 공부 전략에 변화를 줘야 할까요? 뭐 이게 모든 시험이 똑같지만 제가 보기에 작년도에 원가회계가 되게 어려웠던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약간 좀 출제 경향이 아니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약간 조금 평범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에 따라가야지 약간 비정상적인 것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선택하는 건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원가회계가 계속 어렵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신 원가회계가 내년도도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감안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될 건 원가회계가 어려웠지만 재무회계가 쉬웠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목표한 점수를 조금만 넘기려고 공부하는 것이지 100점 맞으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거처럼 원가가 좀 평이할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사님, 회계는 몇 월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보통 이제 회계 공부가 한 전체로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를 보고, 그러니까 3개월은 집중적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의 복습 기간을 두면 가장 좋은 공부 기간이라고 보고 방법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친구도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한 3개월 동안 우리 수업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이제 복습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회계사님,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가 커리큘럼은 계속 말씀드린 저희 시험에서 임팩트 있게 회계학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스텝은 5개의 스텝을 갖고 있는데 크게는 4개의 스텝으로 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스텝 1인데 회계 원리고, 스텝 2하고 스텝 3가 이제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이론 중심이 되고, 그리고 스텝 4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고, 스텝 5가 이제 예상문제, 그러니까 주요 토픽별로 예상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사님, 그러면 각 스텝별로 강의를 듣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우선 뭐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스텝 1은 회계 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에서 회계 원리를 들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가볍게 공부하고 넘어가셔도 되죠. 근데 제가 스텝 2, 스텝 3라고 해서 이론만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론을 공부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건 객관식 문제를 빨리 푸는 거기 때문에 이론 문제와 주요 핵심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 제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3-4번은 반복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강의할 때 한 번, 복습할 때 한 번, 적어도 혼자 복습 한 2번 정도 한 다음에 기출 문제를 혼자 스스로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푸는 방법을 같이 보면서 이제 제 푸는 방법을 벤치마킹해도 되고, 그게 이제 스텝 4 제일 중요한 기출문제 풀이가 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 정리가 이제 토픽 이제 25인데요. 그러니까 토픽 25개를 보면서 우리가 한 50점 정도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영혼을 갈아 담긴 이제 그 토픽을 보시면서 마지막을 정리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회계사님,
만약에 회계를 보수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은 합격 수기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합격 수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스텝 1부터 차근차근하게 끝까지 수업을 잘 들었다. 근데 원가회계는 어려워서 잘 못 봤다. 근데 재무회계가 생각보다 좀 무난해서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합격 수기를 제가 보면서 이 친구가 아까 질문하신 것들을 보면 되게 보수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차근차근히 공부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마다 제가 계속 어떻게 해라 라고 부탁 말씀드리면서 벤치마킹 해라, 빨리 합격하고 싶으면 오준석 따라해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고 뭐 이런 느낌이시면 돼요. 내가 네 말대로 했는데 떨어지면 네 책임이다, 이런 생각대로 따라하시면 보수적인 우리 친구분들은 아마 더 합격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대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시간이 되게 촉박하다는 거는 기출문제를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진짜 촉박한데 약간 회계학 꽈락을 넘기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보지만 반드시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이론을 거꾸로 챙겨봐라. 근데 보통은 이론을 갖다가 이제 기출문제를 보지만 반대로 기출문제를 보고 많이 나오는 걸 몇 개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론 부분을 빠삭하게 공부해놔라. 그래서 제가 스텝 5 마지막에 제가 25를 강의할 때 적어도 그 정도의 이론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촉박할 때 마음이 약간 조급한 분들에게 스텝 5 우리 그 토픽 25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4가 기출문제 풀이인데 기출문제 풀이를 듣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네, 회계사님, 회계 공부를 다 하고 암기 과목 공부를 할 때 회계는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해주는 게 좋은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할 때 이렇게 주간 계획을 세우실 건데요. 물론 뭐 욕심을 내서는 매일같이 회계학을 공부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사실은 회계학은 약간 좀 허들만 넘으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약간 격일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고 계획을 잘 짜서,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잘하는 거, 이 풀면 맞는 거 이런 것들을 넣지 마시고 우선 자꾸 틀리는 거 이런 걸 계획표에 넣어서 아마 한두 시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계획을 꼭 잡고 그때는 그 계획을 꼭 지킨 다음에 제가 원래 기출문제 풀 때 웃는 표시하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계획을 다 하신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약간 X표로 완전히 이렇게 약간 계획을 지켰다라고 나중에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회계학 공부는 꼭 격일로는 해야 반복학습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회계사님, 내주시는 모의고사 난이도는 어느 정도고 요거는 어떻게 챙겨가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낼 때 과거의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야 올해는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 요 정도의 난이도 수준이겠다, 주제별로 이렇게 챕터별로 이렇게 내는 편인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풀 수 있나, 다 푸는 게 아니라 25개에서 30개를 풀 수 있나, 그리고 푸는 것에 대해서 한 50점은 맞을 수 있나,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틀렸나 인데요. 실수를 틀렸냐 아니면 내가 이론을 정말 몰라서 틀렸냐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수를 틀렸으면 이론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틀린 걸 다시 이렇게 복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이론을 모른다 그러면 반드시 이론 부분을 다시 가서 얘가 나올 것 같으니까 출제했을 거니까 이론 부분을 다시 학습하는 방법을 적극해서 추천드립니다. 회계사님도 수험생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나는 이 정도로 노력했다, 수험생들한테 좀 자극을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거 치맥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뭔가 동기부여하게 될 사건이 있어서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공부를 제가 이렇게 그 타임을 재고 한번 재봤는데, 제가 책상에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이 15시간 정도. 그러니까 밥을 한 15분 내로 먹고 한 10분 정도 쉬고 한 낮잠 한 15분 정도 자고 점심에, 그리고 공부한 시간 15시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 80% 정도 지켰던 것 같아요. 일주일이면은 하루 정도 안 지키고 다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가니까 저 회계사 1차 시험 모의고사 때 1등을 제가 학교에서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야, 나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나? 그렇지 않고요. 이미 자격사라고 하는 분들은 다 저 같은 이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내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다 돈 없고 다 치맥 먹고 싶지만 먹을 시간 없고 돈 없고 이래서 못 먹었던 선배들이 다 자격사가 돼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지, 여러분들의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사님 수업 중에 치맥 사주신다는 얘기 자주 하셨는데 요거는 언제쯤 할까요? 제가 건의했습니다. 제가 우리 오늘 그 원장님하고 이제 사실 이거 촬영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카페에 공지가 될 거고 아마 여러분들 근데 이제 여러분 공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 정해놓고 그 대신 이 원장님 앞에 계신데 그 치맥 값은 제가 부담하고 여러분들 카페에 공지됐을 때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맥주 안 드셔도 괜찮으니까 오셔서 그냥 스트레스 받은 얘기하시고 재미난 얘기 들으시고 그런 시간을 카페 공지하고 적어도 우리 2차 발표하기 전까지 한 2번 정도는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사님 마지막으로 해주실 얘기 있으신가요? 자, 우선 여러분들 회계학 과목은 아무리 제가 강의를 잘해도 어려운 과목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나중에 점점 갈수록 쉬워지는 과목인데요. 여러분들은 쉬워지기 전에 시험을 보니까 계속 어렵고 시험 보면 이제 관심 없고 이런 과목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6개월이나 아니 많게는 한 9개월이나 시험 보기 전까지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고 질문할 때 제가 오늘도 답변 달았는데 뭐 질문하기 조심스럽다 뭐 기본적인 거 물어봐서 창피하다 저를 비웃고 있진 않으신지요. 절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어떤 질문도 다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풀었던 말들을 다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제가 질문 답변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게 답변을 길게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답변을 길게 하는 이유가 이게 시간이 남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봐서 차근차근 답변을 할 테니까 회계사님 바쁘신가 이런 건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아니고 제가 답변을 잘 달아드릴 테니 질문을 최대한 많이 하시고 그 질문을 했는데 자꾸 답변이 시원찮다 그러면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저희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듣고 더 많은 효율적으로 얻어가는 게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자격사 시험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합격하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공하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 이제 회계사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묘지에도 적을 수 있다. 감정평가사, 뭐 누구 잠들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격사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